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ESP32라고 하는 개발 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의 링크 주소를 들어가시면은 그대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자료가 생기게 되면 추가적으로 동일한 사이트에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있을 수업에서도 현재 자료 계속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 환경 구축, 동작 테스트, 그리고 생성형 AI를 이용한 코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강의 자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보드가 ESP32 S3 개발 보드고요. 위쪽에 달려있는 이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ESP32 S3 SoC 칩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CPU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메모리 관련되는 관리하는 램, 그리고 통신을 위한 와이파이 모듈 뭐 등등 필요한 관련된 칩들을 갖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스프레시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칩을 MCU 칩을 가져와서 여러 회사에서 그 목적에 맞게 추가적으로 개발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실습용으로 사용할 이 개발 보드는 프리노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카메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을 바로 장착할 수 있게 개발 보드에 인베딩 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개발 보드 하단에 보면 확장 보드라고 하는 녀석이 달려 있고요. 이 각각의 그 핀들을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브레드보드라는 것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확장 보드라는 녀석입니다. 확장 보드에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ESP32로도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ESP32의 특정 핀을 제어를 하시게 되면은 그 핀에 관련되는 부분이 함께 제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덩치를 이제 작게 만들려면 확장 보드에서 여 위에 있는 개발 보드라고 하는 ESP32 S3 보드를 갖다가 쭉 당기시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뽑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브레이드보드와 해당되는 부분은 분리시켜 버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특정 사용 핀들만 직접적으로 결선을 해서 덩치를 다 작게 만들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ESP32와 PC를 연결하려면 시리얼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이 개발 보드를 분리시켜 가지고 바닥을 보게 되면 현재 보이시는 것 같은 통신 칩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통신 칩은 여러 회사마다 다른 여러 종류를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드 같은 경우는 CH343이라고 하는 그 통신 칩을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H343이라고 하는 여칩 드라이버를 갖다가 깔아 주셔야지 PC와 ESP32가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ESP32 개발 보드를 보게 되면 C 단자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그림에서는 하부에 있는 이 영역이 시리얼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UART 포트고요. 위쪽에는 OTG라고 하여서 다른 디바이스를 갖다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포트입니다. PC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아래에 있는 왼편 하단에 있는 C 단자와 USB 케이블 C 잭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A 단자는 PC와 USB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결선 부분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 C 단자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A 단자 USB는 PC의 USB 쪽에다가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PC 쪽에 연결하실 때 가능하시면은 전원이 공급되는 USB 단자와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ESP32 보드가 큰 전원을 먹지는 않지만 주위에 하드웨어가 뭐가 달리에 따라 가지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USB 단자 자체가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노트북이든 PC에 전력이 공급되는 마크 있죠. 뭐 번개 표시라고 할까요? 포트 쪽에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마크가 달린 게 있어요. 그쪽 전기가 공급이 되는 외부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연결해 주신 게 가능하면 활용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통신칩에 대한 드라이버가 잘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윈도우즈의 장치 관리자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현재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CH343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보인다면은 현재 요 칩을 갖다 자기가 잘 인식했다는 이야기니까 연결이 잘 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연결되었지만은 뭔지 모르는 식으로 마킹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현재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축키로는 윈도우 X, 윈도우즈 키, X 키 같이 누르신 다음에 손 떼고 다시 M이라고 누르시면은 장치 관리자가 열리게 됩니다. 아니면은 검색에서 장치 관리자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장치 관리자 검색에서 들어가시든지 윈도우 키 X 그러고 나서 M 눌러주시면은 장치 관리자가 열리게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포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트에서 현재 CH343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컴3라고 현재 나타나 있는데 이 컴포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마다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번인데요. 여러분이 USB를 몇 개를 연결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컴포트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컴포트 몇 번인지에 따라 가지고 통신 주고 받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CH343이라는 게 확인되셨으면은 그 옆에 있는 컴포터가 몇 번인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게 CH343이라고 하는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하단에 보시면 강의록에서 드라이버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드라이브 설치가 뭐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세모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되는 드라이버 또는 그 드라이버를 공급할 수 있는 칩을 만든 회사의 홈페이지가 서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트 클릭을 하시면은 CH343 칩을 제조한 회사 홈페이지의 드라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귀찮으신 분은 위쪽에 zip 파일로 해서 강의 자료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다운받으시고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저장 다운로드 받으신 거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설치하시지 마시고 항상 프로그램 압축되어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 깔 때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해제된 폴더에서 인스톨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래요.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가끔 압축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실행을 시키다 보면은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압축 해제한 다음 요 셋업이라는 거 눌러 주시면은 필요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CH343이라는 드라이버를 인식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깔려 있으니까 별도로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자리에 인스톨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두 그냥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드라이브 설치가 완료되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윈도우즈 XM이라고 해서 장치 관리자 들어가셔가지고 얘가 잘 보이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자, 잘 설치되셨으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포트 몇 번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길게 설명을 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윈도우 X M 눌러서 포트에 CH343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면 잘 연결되었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게 안 보이면은 드라이브 설치가 필요하더라.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드라이브는 현재 강의록에 이렇게 zip 파일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압축을 해제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 ESP32와 PC와 연결은 되었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한 개발 도구를 갖다가 설치하셔야 되는데, 개발 도구는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SP 32 칩을 만든 회사 이스프레시프에서 제공하는 편집 툴인 ESP IDF라는 걸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플랫폼 IO라는 걸 설치를 하셔가지고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두이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케치 툴인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ESP32에 관련된 모듈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확장 모듈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법이라서 현재는 요걸 그대로 설치해 가지고 쓰는 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아두이노 회사 다운로드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쿠키 허용해 주시고요. 자,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 프로그램, 얘가 어떤 코드를 갖다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코드를 우리 보드로 업로드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IDE 2.3.2 버전까지 나와 있네요. 근데 요게 2.0 버전보다는 가능하면은 좀 내리시면 IDE 1.8.19 버전이 있습니다. 1.0 버전과 2.0 버전의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능이 많이 좀 변화가 되었는데,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가끔 너무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뭐라고 해요, 최신 버전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되던 기능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PC 리소스를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낮은 아두이노 IDE 1.8.19 버전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할 거예요. 자,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7 and U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을 하시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 쪽에 관련되는 자기 윈도우즈 OS 버전에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즈 7 and Newer 윈도우즈 버전으로 다운받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just 다운로드해서 단지 기부 없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또 단지 다운로드 하겠다 클릭하시면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얘를 갖다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사이트 였는데 좀 잘 안된다라고 하시면 강의록에 방금 다운로드 받던 소프트웨어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 풀어서 설치를 해주셔도 돼요. 자, 다운로드 받았던 걸 들어가 한번 볼까요? 요거를 우클릭 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동의하겠습니다. 전체 옵션 체크된 상태로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디폴트 상태로 그래도 인스톨 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덩치가 큰 건 아니라서 설치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모두 설치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나고 나면 클로저 부분이 활성화되었고요. 닫기. 그러고 나면 어디에 깔렸겠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바탕화면에 새로운 아이콘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아이콘 생성된데 어딘지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검색에서 잘 안 보이는군요. 자, 검색에서 아두이노라고 치시면 이와 같이 아두이노 앱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얘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든지 또는 바탕화면 아이콘 클릭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열렸을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열릴 겁니다. 자, 그게 강의록에 있는 이쪽 내용입니다. 아두이노 IDE 뭐 실행하기 해서 화면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보이시는 화면 아주 간단한 모양인데요. 제일 위쪽에 보면은 메뉴들이 나타나 있고요. 파일, 편집, 스케치 툴, 도움말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 있고 밑에 보니까 V체크, 화살표 뭐 등등 있는데 이쪽은 이제 툴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체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주는 영역이고요. 이 화살표는 업로드, 우리 프로그램 짠 걸 컴파일 한 상태의 결과물을 ESP32 칩 메모리 쪽으로 업로드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화살표 녀석입니다. V체크는 컴파일만 하는 거고요. 화살표는 업로드를 하는 건데 화살표는 만약에 컴파일, 즉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변환되지 않았다면은 그걸 다시 컴파일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돼요.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보시겠지만은 V체크보다는 주로 이제 여기는 업로드 버튼 자주 이제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밑에 보면은 그 탭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파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탭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든다면은 옆에 탭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실제로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영역이고 에디터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컴파일 하는 내용이라든지 업로드 하는 내용들은 까만 영역, 콘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시면은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현재는 시리얼 플로트라고 되어 있군요. 시리얼 모니터라는 것과 시리얼 플롯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얘처럼 어떤 창이 하나 나타났는데 현재 제일 위쪽에 가보니까 컴3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치 관리자에서 우리가 CH343이라는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컴포트가 몇 번인지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컴3였거든요. 그 컴3 포트하고 현재 보이는 포트가 서로 동일하면은 ESP32와 PC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정보가 있기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부에 보면은 보드 레이트라고 하는 게 또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처음 가셨던 분은 대개 뭐 9600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ESP32는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게 115,200입니다. 그래서 보드 레이트 부분은 115,200으로 설정을 좀 변경을 해 주시길 바래요. 자, 클릭하셔서 115,200 선택 그리고 닫으시면 됩니다. 이 보드 레이트가 맞지 않으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다 깨져서 나오게 돼요. 예, 보드 레이트라고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규정되어 있는 나는 100이라는 범위까지를 받을 거라고 프로그램 되어 있었는데 실제 주는 게 100이 아니라 80 정도 줘버리면 8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내용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레이터는 115,200으로 항상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리얼 모니터라는 버튼이고요. 이제 ESP32를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툴에 가서 이 보드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에 가가지고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파일, 환경 설정, 단축키로는 컨트롤, 콤마 해주시면 환경 설정 창이 열릴 겁니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프로그램 설치했던 정보가 남아 있어서 뭐 세팅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 이걸 설치하시는 분들은 제 화면하고 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체크라든지 그것을 다 좀 동일하게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나타나는 스케치북 위치라는 곳은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작성을 하셨을 때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될 건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얘를 갖다가 새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되게 이제 문서에 가시면은 아두이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요것에다가 이거 내가 만든 기본적인 정보들이 새로 만들 때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가 하기 싫다 그러면 새로 이제 폴더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열기 작업을 해주시면은 새로 이제 작업되는 것들은 다 이쪽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예, 폴더. 언어는 뭐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 언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특이하게 뭐 영어로 바꾸셔야 되겠다든지 아랍어로 써야 되겠다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 디폴트 상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 저는 녹화용으로 해서 좀 크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보기 편하신 부분으로 글씨 확대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스케일 자동 조정되는 거, 뭐 테마 블랙으로 쓸 건지 화이트로 할 건지인데, 현재는 따로 뭐 세팅되는 값이 없으니까 디폴트 테마 그대로 쓰겠습니다. 다음 동작 중 자세한 출력 보이기에 컴파일과 업로드 되는 정보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인데, 이거는 뭐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크가 없으면 컴파일 업로드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줄번호 표시, 줄번호는 옆에 있는 이 번호를 말합니다. 이 라인이 1번, 2번, 3번, 4번이다 라고 해서 좀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줄번호 표시하고요. 업로드 후 코딩 확인하기 체크해 주시고, 코딩 폴더 사용하기 체크해 주시고요. 그 외에 시작 시 업데이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체크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작 시 업데이트 체크는 반드시 좀 꺼주시길 바래요. 현재 우리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 이불로 좀 낮은 버전을 갖다 설치를 했어요. 예, 그게 호환성 문제 때문에 낮은 버전을 설치를 했는데, 얘가 나중에 체크가 들어가 있으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업데이트 하겠다 메시지가 나오고, 그게 여러분이 아무 관심을 안 갖고 버튼 눌러버리시면 이게 또 버전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나중에 호환성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체크를 반드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창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ESP32의 관련 정보를 가져오는 주소를 갖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주소는 강의록 쪽에 가시면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 빨간 글씨 나 있는 부분 밑에 요렇게 텍스트 창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복사라고 하는 글자가 뜹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로 그대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관련되는 거는 맞는 거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 보면 링크 주소들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사용되었던 주소가 그냥 다 붙여놨거든요. 예,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예, 확인하면 환경 설정 관련되는 부분 끝났습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드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드는 툴에 가셔서 저하고 좀 화면이 틀릴 수 있을 거예요. 툴에서 보드, 보드 매니저를 선택을 해가지고 필요한 보드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설치하는 부분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